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담희입니다. 오늘은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벌써 설마 머리 아프지도 않으시겠죠? 오늘은 엄양오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엄양오행론은 동양에서 이 우주를 보는 우주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양오행론이 없다면 동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 어술 등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엄양오행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학입니다. 엄양오행이 없다면 한의학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엄양오행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엄양오행론이 없다면 풍수라는 학문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주명리학도 엄양오행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오행의 공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엄양오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양의 사람들은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의 혼돈의 시절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혹은 개념에 좀 차이가 있지만 무극이라고도 합니다. 무극. 그러다가 이 혼란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엄과 양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엄양. 자, 저희가 많이 보는 태극기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가 하늘을 의미하는 양입니다. 밑에는 땅을 의미하는 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엄과 양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크게 나뉘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과 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제가 한번 지금 엄과 양을 한번 대조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덥다. 반대는 춥다겠죠. 덥다, 춥다. 밝다.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겠죠. 단단하다. 단단한 것이 있으면 부드러운 것이 있겠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겠죠. 많은 것이 있으면 적은 것이 있겠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겠죠. 정신이 있으면 육체가 있겠죠. 정자가 있으면 난자가 있겠죠. 적극적인 것이 있다면 소극적인 것도 있겠죠. 외향적인 게 있다면 내향적인 것도 있겠죠. 양지가 있으면 엄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이 엄과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그러면 엄과 양이 딱 반쯤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될 텐데 왜 양 속에 엄이 들어가 있고 엄 속에 양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만물은, 이 우주는 엄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양 속에도 엄이 있고 엄 속에도 양이 들어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중국 무협지나 중국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엄과 양이 정확하게 반쯤은 맞는데 상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대의 안에 또 씨가 그려져 있죠.
반대의 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음 속에는 양이, 양 속에는 음이. 다르게 얘기하면 남자에게도 여성적인 면이 있고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기질이 들어있죠. 남성에게도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있죠. 여성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덥다 춥다도 영원히 그러냐? 음과 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춥지만 불을 떼면 따뜻해질 수 있죠. 양지가 해가 지면 음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음과 양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과 양의 그 뉘앙스를 잘 보시면 됩니다. 덥다 춥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많다 적다. 뭐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시골에 가면 자, 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컷과 암컷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수컷의 고추는 튀어나와 있죠. 단단하죠. 암컷의 개는 어떻습니까? 성기가 부드럽죠.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뭐 이런 뉘앙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주가 아무것도 없던 혼돈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과 양이 다시 세분합니다. 다시 나뉘어집니다. 5개의 성질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행으로 나뉘어진다. 5가지의 성질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화 토금수, 나무와 불과 흙과 쇠와 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쇠다, 물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보는 나무다, 불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운의 성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운의 성질.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나무는 위로 쭉쭉 크는 성질이 있죠. 불은 어떻습니까? 뜨겁고 타오르는 성질이 있죠. 흙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키우는 의미가 있죠. 흙이 없다면 만물은 자랄 수가 없겠죠. 쇠는 어떻습니까? 단단하죠. 하지만 쇠는 녹으면 어떤 금형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죠.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주는 크게 나뉘면 음과 양으로 나뉠 수 있고 더 세부적으로 나뉘면 목화 토금수,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쇠다, 물이다 그런 성질로 더 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에 참 애매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은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목화 토금수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화 토금수다, 흙이다, 물이다, 불이다 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질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은 단단하죠. 목화 토금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성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금이 꼭 쇠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이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오행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행은
목화토금수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만물을 엄과 양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목화토금수라는 5개의 기운도 엄과 양으로 나뉠 수 있겠죠. 다시 나누면 나무와 불은, 목과 화는 그 성질이 하늘로 크는 성질, 활활 타오르는 성질,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에 속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쇠는 녹을 수 있고 차갑기도 하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 수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에 속한다. 크게 나누면 엄과 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럼 토는 무엇이냐? 이것은 중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에도 속하지 않고 양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흙이, 땅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움직인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어느 날 아침에 땅이 움직였다. 그러면 모든 건물도 무너지고 인간이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토는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뒤의 말씀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과 양도 다시 그것을 쪼개서 또 엄과 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불도 하늘에 태양이 있고 작은 촛불이 있고, 흙도 큰 산이 있고, 습기가 있는 논이나 밭이 있을 수 있고, 쇠도 원석이 있을 수 있고 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도 큰 강물이 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엄과 양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양에 속하는 나무는 나무와 불이 크게 봤을 때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양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 엄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양에 속하는 나무와 불 중에서 나무에는 약간 엄적인 성질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자, 엄에 속하는 쇠와 물 중에서 물은 엄을 대표하는 성질을 가진 기운이고, 쇠는 약간의 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태양, 태âm, 소양, 소음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우주는 혼돈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혼란의 상태에서 엄과 양으로 나뉘었다. 그 엄과 양이 다시 5개의 성질을 가진 목화토금수로 나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 불변의 것은 아니고 변화할 수 있다. 엄양은. 그 다음에 엄과 양도 그 안에 다시 쪼개서 들어가면 또다시 엄과 양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들어놓으시면 다시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엄양오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엄양오행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